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따따따따 농구대학 맞습니다. 네, 8월 첫째 주 WKBL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박지수 선수 공황장애로 대표팀 합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사사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리브 브랜드님께서 아주 일침을 날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의 그 느슨한 어떤 정신력을 따끔하게 혼내주셨어요. 긴장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네네. 네. 허예은 선수의 팬이자 WKBL 모든 선수를 응원합니다. 원 기자님, 류 기자님의 망언을 도저히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 기자님 앞으로 허맘이니 내가 키웠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기록은 안혜지 선수가 좋다는 말씀. 어떻게 허맘이라 자칭하시는 분이 허예은 선수 기록을 모르시나요? 하시면서 허예은 선수와 안혜지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 주셨고요. 여기 위에 잘 나오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록이 안혜지 선수가 좋은지, 어시스트만 안혜지 선수가 뭐 수치상 좋으니 뭐 출전 시간을 감안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랑 두 번째로 류 기자님 3점 슛은 안혜지 선수가 좋다. 슛 성공률이 5%가 차이가 나는데 안혜지 선수 통산 3점 슛 성공률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국대에서 그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박지수 선수를 뺀 허예은의 평가. 허예은 선수의 장점의 국보센터 박지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가드라는 평가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라고 신한은행전 기록도 말씀해 주셨고 단신 가드의 단점인 미스매치 수비, 몸싸움의 한계. 지난 월드컵 예선전에서 호주전 근우가 돌파로 자유투 얻고 쿼터 마지막에 혼자 드리블 돌파해서 플로터 던지나요?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안혜지 선수가 허예은 선수보다 기록이 좋거나 슛이 좀 객관적인 거를 다시 제시해 주세요. 아니면 허예은 선수 그리고 허예은 선수 팬들에게 사과하세요. 도 기자의 망언에 자극받은 우리 허예은 선수 다음 시즌 3점슛 이상 2개 이상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게 사실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어제 혼자 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출전 시간을 감안하면은 그덕 인정할 수 없다. 뭐 3점슛 좋다. 국대에서도 약점을 보인 적이 없다. 박지수 선수를 이용 잘한다.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도 신한은행전에서 잘했다. 이걸 제가 시즌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말했던 말인데 지난주에 안혜지 선수랑 허예은 선수 둘 다 기분이 나쁘지 않게 허예은 선수 편을 조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허맘 박탈 하겠습니다. 허맘. 앞으로 어디 가서 허맘이라고 얘기하자. 이게 사실 저는 조금 그랬던 게 원성현 기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허연을 내가 키웠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망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허연 선수를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 부분은 좋다라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인상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지난 시즌 그 허예은 선수의 어떤 3점슛 기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지 아니면 좀 떨어질지 아니면 비슷하게 갈지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허예은 선수가 안혜지 선수에 비해서 3점슛 능력이 뭐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우리 자유품들한테 서운한 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저희 그 부계정 있지 않습니까? 또 농구대학 그 채널까지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거 쓴맛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요즘에 너무 좀 승승장구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아요.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수 팬분들께서 하나하나 기록을 이 댓글을 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고 돈까지 투자하셨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런 댓글이 더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짱입니다. 리브 브랜드님. 이서영님께서 여자농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별로 없어서 이류농구를 소중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이류농구 홈에서 배너에 이동환 기자님이 있지만 원석영 기자님이 없는데 원 기자님이 또 넣어주세요. 이런 제작진 진짜 넣어야죠. 당연히 제작진 맞습니다. 진짜 보고 계십니까 제작진? 내가 그래서 항상 제작진에 불만이 많아. 이거를 저희 제작진도 보셨는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넣어주면 되잖아요. 언발에 오줌만 넣지 말고 커피만 넣지 말고 간판에도 저 잘 나온 사진 제가 하나 잠깐만요.
폭풍삼비님께서 신한 포워드 뎁스 중보 문제에 대한 지적 동의합니다. 다만 뻔히 알고도 작정하고 모은 형태의 스쿼드라는 면에서 조금 색다른 시도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 추이승 감독의 농구를 본다는 원가드 포워드 농구 분량이 생각보다 길지도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저는 그 추이승 감독이 이번 대표팀에서 보여준 포워드 농구 있지 않습니까? 네. 원가드 포워드.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워드가 아니고 원가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번에 허웅 선수가 없을 때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승희 선수, 강계리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잘 소화를 할지 구단장 감독님과 신한은행 선수들의 모험이 기대가 됩니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갓지호님께서 변소정 아버지 변청훈 전 선수도 힘은 좋았던 선수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한테 좋은 거 물려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이때? 변청훈 선수 잘 알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돌쇠예요. 돌쇠. 네, 그냥 딱 보면 딱 보면 그분도 그 현역 시절에 저하고 한 얘기를 좀 했던 걸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되게 착해요. 우리 변청훈 전 선수 굉장히 착하고 서글서글하고 좀 힘 좋고 거의 마당새인데 팀에 왜 보면 물론 이제 태클리션도 중요하고 득점 잘하는 선수도 중요하고 리바운드를 압도적으로 따내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동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포워드인데 힘이 좋고 꾸준이라는 선수 이런 선수가 딱 있었을 때 그 팀이 정말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청훈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 힘 하나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 딱 말씀해 주시는 별명 돌쇠만 봐도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옛날에 보면 굉장히 멋진 그런 이름 촌스럽지만 멋진 별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런 게 많이 없죠. 돌쇠. 그래서 왜 보면 저희 그 고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한데 힘이 정말 좋아. 힘이 정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변청훈 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소정 선수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변소정 선수도 이렇게 보면 힘이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테크닉까지 맞습니다. 좋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어떤 그 코어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소정 선수 혹시 영상 보신다면 캡처해서 아버지께 한번 보내드리고 효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디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영원님께서 마음은 월드컵 보러 호주 가고 싶은데 청주라도 가서 대표팀 경기 꼭 보고 싶네요. 아마 이게 그 유관중을 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이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할 것 같고 그래서 꼭 보러 청주 가셔서 보십시오. 티켓팅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8월 12일이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런데 꼭 저희랑 같이 가서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김소희님께서 하나만 교편 성주농구 찍게 된다면 이 질문은 선수들이나 구단 관계자에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의견으로 2차 전지훈련은 통영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유 계기 궁금합니다. 통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슬슬 통영이 질리겠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방문해 주셨으면 잊지 못할 생일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영이 핫합니다. 왜냐하면 KBL이 리그컵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통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통영이 사실은 그런 대회를 개최하기에 굉장히 좋고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도 협조를 굉장히 좀 잘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 제가 봤을 때는 전지훈련장으로도 특히 약간 여기가 이제 배산 임수의 조건을 잘 갖췄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체육관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지훈련장으로 앞으로 좀 더 이송훈을 타면은 KBL이든 여자농구든 좀 다들 자주 많이 가지 않을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출장으로 호주 시드니와 스페인 마드리드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맑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정말 너무 좋은 날씨다 그랬는데 통영이 딱 그런 날씨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혹시 찾아가게 되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센터 특집. 맞습니다. 오늘 마침 센터 특집인데 박지수 선수가 이런 이제 악재가 있네요. 자, 일단 KB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지수 선수가 오늘 이제 저희가 촬영 당일 아침에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 많이들 공황 장애로 모든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표팀 소집도 불참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취재를 해 보니까 사실
그 예전부터 조금 증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호흡. 네. 증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에 대한 압박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악성 댓글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황장애는 사실은 뭐 원인을 뭐 알 수가 없죠. 여러 가지가 있죠.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 박지수 선수 절대적으로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문의 측에서는 이제 절대 좀 그 안정을 갖다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치료가 뭐 알 수 없는 거. 공황장애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병이기 때문에 원인도 딱히 없고 그렇죠. 치료법도 없죠. 정확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초반에 치료를 잘 해야 나중에 이제 그게 만성으로 좀 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지금 다행히 박지수 선수 이제 공황 그 장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전문의와 이제 그 정밀 진료를 갖다 받고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팀 생각을 또 박지수 선수가 이 진단을 초기에 처음 1차 진단을 받고 나서 대표팀 생각을 먼저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짊어지고 있는 무게? 사실 이것 때문에 공황 장애가 어느 정도 온 것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또 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표팀이 합류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라고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전문의가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쉬고 나서 나중에 치료가 혹시라도 호전이 되면 나중에 합류하는 방향이라서 그쪽으로 알아봐야지 지금은 합류를 해서 거기서 치료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소속팀 합류 일정도 아직 미정이고요. 대표팀에서는 추후에 합류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가능은 하죠. 협회랑 KB 구단 쪽에서도 최대한 박지수 선수가 일단 호전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이제 합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도 좀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박용택 선수 있잖아요. LG에서 이 선수랑 좀 비슷한 증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용택이 프로야구 최다 안타 기록을 몇 년 전에 세웠어요. 몇 년 전에 세우고 나서 이 기록을 딱 세우자마자 마일스톤을 딱 세우자마자 갑자기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 선수가 20년 차예요. 야구 20년 차 선수인데 갑자기 주차장에서부터 이게 뭔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만큼 이제 경력이 산전수전 다 쌓인 선수인데도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진정을 하고 갔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오고 박용택 선수는 어디에 털어놓지 못하고 이걸 혼자 앓고 있다가 조금 이제 심해져가지고 아쉽게 뭐 은퇴까지 한 증상이었는데 박지수 선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막 그런 댓글들이 혹시 있잖아요. 막 이거 소속팀이랑 합의해가지고 대표팀은 어떻게 빠지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악플 예설이 이런 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국가대표 공식 스폰서가 K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라트비아 평가전이나 이런 거를 다 주관한 것도 KB라서 평가전이든 월드컵이든 박지수 선수가 빠졌을 때 가장 뼈아픈 팀이 가장 뼈아픈 조직이 KB예요. 그래서 그런 혹시나 진짜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KB 스타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대표 여자농구를 위해서 조금 지금은 다들 한 발짝 좀 멀리 떨어져서 응원을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 박지수 선수도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본인만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조금 이기적으로. 그 뭐 사실 이런 조언도 사실 좀 불필요한 게 뭐냐면 그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게 있으면 이게 어디서 발현된지 모르고 갑자기 뭔가 가호흡이 오고 막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막 죽을 만큼 힘들고 막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외부의 자극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맞습니다. 아유 참 힘들겠지만 잘 견디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본 전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잘 마치고 왔는데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샹송 쪽에서 그 팀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급하게 나고야로 선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미쯔비시 쪽이랑 이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쪽에서 연습 경기를 몇 차례 하고 다시 또 여대부 팀들이랑 남은 기간 동안 연습 경기를 몇 차례 소화하면서 다행히도 잘 연습 경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이렇게 빨리 지금 훈련이 아니죠. 그 연습 경기를 한 이유는 뭐 대표팀에 많은 선수들이 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발을 이제 급히 좀 맞춰봐야 된다. 왜냐하면 김단비 선수가 들어온 것도 뭐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 선수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구 구단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져 가겠지만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조직력이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은행이 KB를 하고 이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성적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봤더니 김단비 효과는 확실히 좀 있다. 네. 특히 수비 부분에서 노련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편해진 거죠. 맞습니다. 편해진 거고. 근데 공격은 좀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8월 1일 오늘이 이제 소집일인데 네. 오늘 소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은 다시 또 손발을 맞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유성 감독님은 김단비 선수를 연습 경기에서는 보통 인사이드에 확실히 좀 많이 세워두셨는데 네. 그쪽에서 인사이드에서 정말 노련하게 수비를 잘 해줘가지고 아직 조금 정신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감독님 눈은 워낙 높으시니까 단비가 아직 정신 없어 보이는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맞춘 것 치고는 생각보다 정말 잘해줬다. 역시 농구 구단이더라라는 그렇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선수와 고아라 선수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이샘 선수도 좀 안 좋아요. 네, 햄스트링이랑 이 발목 쪽이랑 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지금 합류를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도 지난주에는 하나원큐가 좀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신한은행도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선수단이 조금에서 발생해가지고 원래 이번 주에 예정된 프로필 촬영이나 이런 게 다 취소되고 남은 선수들은 좀 이제 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은 격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뭐 선수단 코로나 이슈로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런 이슈는 없다. 아마 다음 주까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이었기 때문에 요새 또 이제 BNK가 연습 경기를 굉장히 좀 많이 치르면서 담금질을 하고 있다길래 제가 바로 감독님한테 전화를 한번 때렸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 방송 분량 좀 주시죠 하고 전화를 때렸어요? 예, 전화를 때려버렸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김한별 선수랑 한엄지 선수가 아주 건강한 몸 상태로 연습 경기에 예열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 체력을 아무래도 조금 이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많이 뛰키고 있다고 해요. 30분에서 35분씩 소화 중인데 박정원 감독님 말씀하시기를 연습 경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표팀 선수 합류가 있어서 이제 풀 멤버는 아니지만 그동안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잘해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좀 더 있지만 그래도 팀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스페이싱을 넓게 하는 그런 감독님의 농구를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김한별과 한엄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 BNK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김한별, 한엄지, 이소희, 진한, 안혜지 5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면은 5명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이렇게만 잘 돌아가면 정말 위력적인 팀이고 그 중에서도 키는 한엄지 선수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주 연속 말하고 있지만 한엄지 선수가 특히 3, 4번을 오가게 할 생각인데 특히 4번은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서 주로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 선수가 빅큐가 정말 좋다 그래요. 그 미스매치를 활용할 때도 좋고 쏴야 할 때랑 자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신한은행 쪽에서도 처음에는 한엄지 선수를 주전으로 이제 한엄지 선수가 도약을 할 때쯤에 3번으로 좀 쓰고 싶었는데 그때쯤에 외국인 선수가 좀 없어지고 김현민 선수가 좀 다치고 김태현 선수죠. 그거 다치고 하면서 약 인사이드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3번에서도 지금 이제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BQ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스트레치형 그 빅맨 역할을 좀 지난해에서 했었었죠. 그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고 BNK가 정상권 또는 뭐 3강 이상을 가기 위한 전 열쇠가 2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메인 열쇠는 김한별. 김한별이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줬을 때 진한이라든가 이소희라든가 안혜지라든가 이 세 선수들의 어떤 활동력이나 기동력이 효율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만으로 살짝 부족하다는 게 지난 시즌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조 열쇠. 보조 열쇠가 저는 한엄지 선수 여기에서 뭔가 틈을 메워주면서 한엄지가 스나이퍼 역할을 하는 거죠. 내외곽에서 이런 이제 BNK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어떤 경험치 그리고 게임의 흐름에서 그 게임 흐름을 적절하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역할 이 부분은 사실 김한별, 한엄지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저는 좋은 분이라 보고 이게 만약에 어우러진다 그러면 BNK는 굉장히 무서워지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 특성상 분위기를 정말 잘 타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은행이나 KB나 이런 강팀 이제 사실 여자농구가 보면은 이 두 팀 상대로는 거의 다른 팀들이 선을 긋고 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못 이겨. 네. 여기 포기하고 여기 잡아. 딴 데 잡아. 이렇게 긋고 가는데 BNK는 그 선을 진짜 잘 넘을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거의 진짜 다른 신한은행이 지난 시즌에 이 선을 약간 넘네 마는 그 경계선에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면 BNK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신자컵 계획으로는 많은 로테이션을 선수들을 많이 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지영, 최민주 이 숙명여고 빅맨 듀오가 있죠. 이 선수들한테 많은 출전 시간을 좀 부여를 하고 지난 시즌에 많이 뛰지 못했던 실전 경험을 많이 없었던 이적생 박경림 선수한테도 기회를 좀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특히 최민주 선수는 이 선수가 제주도에서부터 정말 훈련을 착실하게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정말 기회를 주고 싶은 선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변현아 코치님이 원래 수석 코치이기 때문에 벤치를 봐야 되는데 변현아 코치님은 지금 부산에 남아서 박정원 감독님이랑 1군 선수들을 좀 더 돌보고 김영하 코치님이 세컨 벤치를 코치죠.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지영은 신인 드래프트 1순위 빅맨이고 최민주 굉장히 뭐랄까 잠재력이 기대되는 그런 선수. 박경림은 왼손잡이인데 가드로서 좀 파이터고 빠르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슈팅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선수도 기회를 많이 주게 되면 굉장히 성장폭이 클 수 있는 그런 선수. 맞습니다. 이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 BNK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의 그 서머 캠프에 갔다가 코로나 변수에 걸려서 아쉽게도 불참을 했다가 25일부터 휴가를 갔다가 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격리자 3명도 26일에 한국을 입국을 해가지고 컨디션을 조절 중이고 폐나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걸리는 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 코로나 걸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 후유증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폐나 심전도 검사에 이상 무울하냐고 하니까 뭐 후유증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좋고 키아나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7일 콜업이 됐습니다. WNBA에서 첫 경기에 나가지고 5분 30초 출전을 뛰면서 드디어 WNBA 그 첫 3점슛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경기 출전 예정이고 뭐 별다른 어떤 이상은 없다. 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아나 선수 경기를 봤는데 3점 슛이 본인이 가장 잘하는 슈팅이더라고요. 혼자 핸들링 해가지고 코트 넘어와서 바로 속공 3점. 이게 키아나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슛인데 그게 저는 삼성생명이 지난 시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핸들링 그리고 3점 슛이었는데 키아나 선수가 이 두 개를 가장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생명이 올 시즌 좀 가장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녹화잖아요. 1일 오전에 또 키아나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는 뭐 미네소타전에서 2분 25초 정도 나와가지고 슛 시도 없이 그냥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은 다음 주 일정이 규칙가에서 설명회 3일날 있고요. 하나원큐와 연습 경기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최근에 연습 경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박정원 감독님에 이어서 감독님한테 김동 감독님한테 전화 한번 또 때렸습니다. 바로 때렸어요. 때리니까 감독님께서 디테일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선수들 의지가 정말 높고 이거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말 좀 희망찬 비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 연습 경기를 조금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테마는 심플하게 쓸데없는 그런 이제 한원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좀 안 좋은 버릇들을 좀 버리고 공격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연습 경기에서 신지현 선수의 투맨 게임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감독님 그 투맨 게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난 시즌 뭐 그게 완전 메인 테마였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뭐로 공격해요? 라고 여쭤보니까 세워놓고 농구를 하는 버릇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면 신지현 선수가 탑에서 공을 잡고 양인현 선수가 올라오고 뭐 다 그게
뻔히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어느 팀이든 다 예상할 수 있는 그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공을 돌리면서 패스를 하다가 어느 쪽에서든 신지현이든 김혜나든 김지영이든 이채은이든 뭐 다른 아니면 포워드진에서든 그쪽에서 투맨 게임 찬스가 나면 그쪽에서 무르르 진행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좀 바꿔가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현이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만 공격의 시발점이 지연이가 아닌 여러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신지연의 공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격 작업이다. 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깊게 좀 가봐야 되는 그런 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지연 투맨 게임을 뭐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신지연의 투맨 게임을 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정적으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뻔히 다 예측을 하는 네.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신지연과 뭐 양희영의 투맨 게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걸 우린 이거 할 거야라고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 언제 할지 모르게끔 감춰두고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공격 그 작업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살리면서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한 극단적인 어떤 그 훈련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이제 한원규 팬분들은 그러면 갑자기 너무 신지연 선수의 공격을 줄이면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지금부터 몇 달 전부터 연습을 내내 해야 시즌 들어서 이게 40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이렇게 비시즌 때 진짜 1000번, 10,000번을 연습을 해야 시즌 때 한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리부터 지금부터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러면서 다른 쪽의 공격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작업. 김지영, 이채은, 정예림, 박수희 이 선수들이 지금 하루에 500개씩 슈팅을 계속 던지고 있다.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어떤 공격 작업이 더 좋아져야 신전 선수 막 양희영 선수 투맨 게임 위력도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계획을 굉장히 좀 잘 잡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김지영, 이채원, 정예은, 박수희 이제 500개씩 슈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나원 큐와 다른 팀들의 차이점을 골 결정력 맞습니다. 그리고 수비의 디테일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격에서는 오픈 찬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오픈 찬스를 만들었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슈팅 능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동안 쉽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고 아주 좋은 것 같고 네. 박신자컵에서는 이제 이정현 제외한 이제 모든 선수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뭐 하나원큐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수층이 다 젊죠. 그리고 대표팀에 간 선수 2명을 제외하면 사실 박신자컵에서 빠질 만한 선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훈련을 박신자컵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비시즌이지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원큐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방향으로 또 새로운 어떤 과제를 갖다 만들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구단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올 시즌 포지션별 랭킹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센터 한번 할게요. 사실 센터편은 다른 팀보다 조금 쉬웠어요. 예, 저도요. 그리고 이걸 하면 정리를 하면서도 뭔가 정말 여자농구의 센터 저변이 많이 없구나. 그렇죠. 많이 없다. 취약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혹시 지금 빨리 이거 보고 계시는 여자농구 그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 동생분들 빨리 노마 골드 맞나요? 그거 키 크느냐? 그거 빨리 드시고 키 커서 센터 하세요. 아이키커. 아이키커. 네. 또 아버지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럼 KB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수, 김수담, 박지은 선수가 있고요.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박지수죠. 그렇죠. 박지수 세 글자. 네. 끝. 박지수. 네. 단점으로도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둘 다 1위를 그냥 이거는 뭐 부동의 1위.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 아니 박지수만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백업이 김소담, 박지은이 있습니다. 김소담 선수의 사실 박지수 선수는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아실 것 같고 김소담 선수에 대해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WKBL 지금 로스터에 있는 모든 선수 박지수 선수 포함해서 모든 센터 중에서 3점 슛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3점 슛이 41%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가드랑 픽
투맨 게임을 했을 때 픽앤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탑에 나가가지고 3점슛을 잘 던지는데 탑에서 3점슛 성공률이 44%입니다. 아, 이 선수 석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문 슈터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좋은데 스크린도 굉장히 좋고 박지수 선수랑 공존까지 가능해서 그렇죠. 예, 이 선수는 투빅으로 갈 때도 있으니까 원빅도 KB가. 되고 투빅도 되고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KB만 아니면은 다른 팀 가면은 30경기가 아니고 40경기도 뛸 수 있어요. 이 선수는. 그렇죠. 한 25분 30분 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팀은 뭐 그냥 부동 1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KB가 부동 1위라면 우리은행은 부동의 6위다. 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우리 박보람 선수 한 명 있는데 우리은행은 박보람 선수 키워야죠. 네.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올 시즌 박보람 선수 뭐 즉시 전력감은 아니고요. 네. 아직은 냉정히 봤을 때 아직은 워낙 박보람 선수의 기량을 떠나서 지금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워드지네. 예, 1군에서 보여주기에는 많은 시간을 뛰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뎁스 자체도 박보람 선수를 제외하면 아예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6위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박보람 선수의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21년 1라운더입니다. 그래도 체격에 비해 183cm인데 체격에 비해 굉장히 좀 파워가 좋다는 그렇죠. 평가가 있고 훈련도 곧잘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센터 자리가 무주공산인 만큼 감독님 말만 잘 따라가면은 예, 주전으로 언젠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슬슬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예, 양인영, 이정현, 이하은, 김하나 선수까지 있고요. 강점은 기량이 정말 만기 중인 양인영 선수가 있고 나머지 백업진 선수들도 특색이 하나씩 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단점으로 봤을 때는 원빅맨에서는 높이, 투빅맨을 썼을 때는 테크닉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하이로 게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하이로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인영 선수는 이제 미드 점퍼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이정현은 사이즈 그리고 이하은은 뭐 두루 갖춘 선수인데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전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인영 원가드 또는 이정현 원빈을 가게 또는 이하은 원빈을 가게 되면 뭔가 부족해요. 상대에 비해서. 뭐 박지수뿐만 아니고 배이윤도 있고 뭐 또는 이제 그 신한의 포워드 농구라든가 또는 우리은행의 포워드 농구를 대책을 했을 때는 좀 뭔가 부족해요. 근데 투빅맨으로 가게 되면 뭐 하이로 게임도 잘 안 되고 느려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세 명의 선수가 전체적으로 그 기량이 올라가면서 뭔가 그 실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때 플러스 마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양인영 선수를 제외하면 좀 부족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팀의 가장 지금 로스터에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음 시즌부터 아마 좀 포워드로 분류되지 않을 것 같은데 김하나 선수 이 선수에 대한 전 잠재력 올 시즌 이대로만 가면은 지금 감독님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 이 선수가 지금 센터인데 3점 슛을 던질 수가 있고 그래서 4번 자리 혹은 3번 자리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 올 시즌 포워드 진이 좀 취약한 하나원큐에서 아마 한 자리 주전 한 자리는 바로 1라운드 때부터 바꾸고 갈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렇게 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한 가지 취약한 가장 큰 단점은 저는 리바운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은 많지만 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시즌 보면은 리바운드를 못 잡, 특히 공격 리바운드가 전체 리그 꼴찌거든요. 그래서 수비의 끝은 리바운드라고들 하는데 리바운드를 못 잡다 보니 근데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막 활동량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리바운드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헛심만 좀 들이키고 결국 상대들한테 좀 이제 2차 공격 이런 걸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후반에는 더 체력적으로 뭔가 좀 기운도 빠지고 그러면서 후반에 특히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바뀐 코치진 분들께서 어떻게 잘 조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달라질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팀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바운드는 약점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원큐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김연희 아니죠. 김태현 선수죠. 만약에 그리고 장은혜 선수까지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봤을 때는 잠재력 높은 센터 언제나 그 잠재력 높은 센터 김태현의 존재감인데 단점은 이게 사실 김태현 선수 정도의 연차면은
이미 잠재력을 뚫고 나왔어야 되는 그렇죠. 연차인데 부상이 많아요. 맞아요. 부상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아직 확실한 확고부동한 뭔가 그런 존재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데스가 여기도 좀 약하죠. 김태현 선수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장은혜 선수가 딱 치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선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냥 포워드 중심의 농구를 하고 외곽 중심의 농구를 하면서 트랜지션을 강화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은 사실상은 이제 센터가 없는 농구.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김단비나 김정은으로 메우면서 비교를 가지고 가죠. 근데 신한은행은 여기에서는 이제 김태현이 있기 때문에 김태현을 조커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마 올 시즌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상 쓰게 되면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 선수적으로도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은행보다는 지금 신한은행이 좀 낫지만 근데 김태현 선수가 확실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김태현 선수밖에 없는데 또 장은혜 선수 있지만은 장은혜 선수도 뭐 신예이고 하기 때문에 저 5위. 네, 저도 5위로 꼽았는데 이 부분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김태현 선수는 기록에 짧게 나왔을 때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록에 비해서 더 양날의 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코트 마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김태현 선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리바운드나 골 밑에서의 공격 확률은 더 좋아지는데 그만큼 수비에서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 아마 아산에서 했던 경기 같은데 그 김단비 선수가 8초를 범하면서 마지막에 졌던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조금 더 많이 크게 두각이 나타났던 경기 같은데 김태현 선수만 코트에 나오면은 다른 팀들이 특히 포워드가 농구를 하는 빠른 팀들은 김태현 나와 스위치 미스매치 무조건 가드들이 빠른 가드들이 김태현 선수랑 미스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1대1로 공격을 그냥 진짜 김태현 선수를 코트에 못 서 있게 할 정도로 미스매치를 공략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빼버리게 만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NBA 그 흐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가 사실은 수비에서 굉장히 수비 왕을 먹었던 선수인데 외곽에서 공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2대2에서도 공략을 당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 김태현 선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는 메워줘야 되는. 물론 이제 어떤 그 순발력의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메우지 못하겠지만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에서는 플러스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부상 이슈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감량을 그만큼 독하게 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바뀔지 저희를 농알못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를 농알못으로 만들 수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 이수정 선수가 있죠. 강점은 확실한 에이스, 100캡의 존재감, 그리고 185cm 사이즈가 좋은 이수정 선수도 있고요. 단점은 배혜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수정 선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100캡의 존재감은 뭐 아주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수 다음 가는 빅맨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생명 에이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존재감이 있고 이수정 선수는 예전에 그 작년이가 재작년에 이상민 감독 있을 때 이상민 감독이 좋아했었어요. 이수정 선수 진올방이라고 옛날 중국의 그 센터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야 진올방 야 받아서 먹어야지 진올방 야 포스트업 야 빼주면 어떡해 진올방 이랬던 그 삼성 팀 특성이 항상 여자농구팀 감독님은 남자농구팀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이러고 남자농구팀 감독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농구 보면서 서로 한탄만 하시죠. 사실 지난 시즌 성적은 둘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배혜윤 선수가 있지만 4위로 뒀어요. 좀 삼성생명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난 시즌 삼성생명이 지는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패턴을 보면은 초반에 나와서 배혜윤 선수가 기선을 잡습니다. 포스트업으로. 포스트업 툭툭 치면서 기선을 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쿼터 중간이 되면은 배혜윤 선수 혼자 공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선수들이 밖에서 외곽에서 3점도 던지고 뭐 이렇게 막 해봐요. 근데 다 튕겨요. 잘 안 됩니다. 공격이 정돈이 안 돼요. 그리고 경기 후반 다시 배혜윤 선수한테 공을 줘요. 그냥. 그렇죠. 1대1 하죠. 다시 포스트업 툭툭 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또 있죠. 배혜윤 선수의 체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삼성 템포가 너무 느려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삼성생명은 젊고 빠른 선수들을 계속해서 모았어요. 근데 배혜윤 선수가 포스트업을 계속 치면은
그런 템포를 살리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현 선수가 아마 지난 시즌 결정했을 때 제가 결장 시 승률이 3승 1패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우연이 아니. 근데 이게 배현 선수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배현 선수는 팀에서 원하는 거를 시키는 걸 다 했어요. 네. 네. 저는 이거를 배현 선수가 없을 때 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다른 선수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해요. 이게 배현 선수의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고, 근데 배현 선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게 삼성의 젊은 선수들이 좀 더 깨 나가가지고 확 올라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지난 시즌에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배현 선수는 저는 좋다. 네. 그래서 3위.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4위. 예. 그리고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NK는 좋죠. 진한, 문지영, 최민주. 네. 강점으로 봤을 때는 진한 선수가 역시 미드 점퍼는 사실 사기입니다. 사기.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의 미드 점퍼는 사이즈도 있는데 미드 점퍼가 너무 정확해서 골 밑에서 솔직히 박지수 선수급이 손 내미는 게 아니면 막기가 어려워요. 그 맞아요. 약간 비교가 하면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듀란트가 던지는 거랑 좀 비슷해요. 타점은 높아가지고 어디서나 그 미드레인지를 던지기 때문에 포워드 막 사이즈나 이런 거는 그나 다를 수 있어도 WKBL에서만큼은 그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 아 맞아요. 예. 이 선수는 저는 리그에서 통틀어서 가장 정확한 슈터치가 진짜 슈팅이 진한의 미드 점퍼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가장 효율이 높고 가장 정확해요. 모든 6개 구단 통틀어서. 저는 사실 NBA에서도 그렇고 KBL에서도 그렇고 WKBL에서도 그렇고 전 미드레인지 공격 자체를 안 좋아해요. 아 왜요? 꼰대예요? 예. 그러니까 꼰대가 아니고 오히려 좀 신식 사람이라서 골밑 아니면 전 3점 슛.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는 너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휴스턴 모리볼이요. 모리볼이 한물 간 지가 언젠데. 아니 그래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유 이동환 기자도 좀 전에 이제 KBL 와가지고 KBL에서 그 누구더라? 뭐 아반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가송세. 그래서 자기는 이제 K 웨이드로 부르겠다. 운동력이 좋아가지고. 도잉 웨이드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렇게. 그거는 진짜 너무 옛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너무 옛날. 그래서 제가 잭 라빈이라 그랬죠. 지금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 다시 미드레인지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대 팀들이 골밑이나 이런 데를 너무 강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조금 떨어지는 미드레인지를 다시 공략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미드레인지는 저는 이게 별로예요. 멋이 없습니다. 왜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성점은 멋이 있고 미드레인지 멋이 없다고요? 2대2 공격에서 싹 돌파를 해서 스텝을 한두 번 푹 밟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 그 미드레인지. 너무 옛날 사람 같습니다. 약간 코비 시절 막 그런 시절 아닙니까? 예. 마이클 조던, 코비 막 이런 시절. 최근에 미드레인지 카와이 레너드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저는 3점을 기반으로 하는 3점 던지는 척하면서 툭툭 던져가지고 돌파하고 플로터나 이런 걸 좋아해요. 3점을 기반으로. 효율이 없죠. 이게 오히려 더 효율이 높고 보통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제 트레이 형 과라. 정말 좋아합니다. 트레이 형 과라 이런 선수들이 보면 항상 뭐 잘해요. 트레이 형, 모란트, 자모란트. 결국 우승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거는 팬분들께서 같이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누가 더 맞나? 카와이 레너드, 진한. 저는 진한을 K 레너드라고 부르죠. 진한 선수 레너드에 웨이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반도 선수까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드 점퍼가 너무 좋다. 이거는 뭐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한 선수가 올해 3점 슛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감독님은 계속 3점을 슛터치 너 너무 좋으니까 3점 던져도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한 선수는 아직은 자기가 조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안 던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 3점 슛을 진한 선수가 다 넣었어요. 3점 슛을 많이 롱투만 던지지 3점까지는 좀 투머치인데. 이거 너무 옛날 또 그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김정규 선수가 3점 던지면은 골 밑에나 있지 약간 그런 분 아닙니까? 아니요, 김정규하고 진한은 워낙 좋으니까. 김정규는 미드레인지나 3점이 진한에 비하면
잽이 안 돼. 잽아리가 안 그 정도인가요? 네. 네. 진화는 워낙 네. 진화 제가 볼 때는 진화는 그 네. 남녀 16구단 통틀어서 미드레인지는 저는 최고라고 봐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장훈 느낌이 있어요. 아, 서장훈까지 납니까? 예, 옛날 다 나오네요. 옛날 서장훈이 네. 그렇게 좋았거든요. 네. 그 미드레인지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 네, 네. 저는 이 선수가 진짜 만약에 3점을 많이 던지진 않더라도 네. 한 경기 한 개 정도씩만 던지기만 해도 네. 그 수비 반경이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한엄지나 뭐 이소희나 던질 선수가 많긴 하죠. 김한별 굳이 있는데 진화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내가 볼 때 체감상은 한 85% 정도 되는데. 진짜로 체감상은 적중률이 85% 되는데. 네. 그렇지. 네. 다만 뭐 단점이 있다면 그나마 조금 문지영 선수의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린 점. 느려요. 예, 원래 최근 1순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1순위급 선수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주전급으로 성장을 빨리빨리 점퍼텐을 터뜨리고 있는데 네. 문지영 선수는 조금 느린 점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위로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안의 어떤 강력함이 있고 네. 또 문지영의 어떤 뎁스도 잠재력 괜찮고 네, 예, 최민주 뭐 있으니까 저도 2위를 뽑았습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특집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뭐 대표팀 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